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어제 이어서 방송 드리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이 오늘 1600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1600원 부분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전선이 1700원, 1800원대까지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판가름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 과거에도 여기 부분도 사실 1600원 넘고 1700원 넘었거든요. 사실상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한전선이 상승 추세로 갔을 때 이 한방이라는 게 있어요. 한방의 큰 상승 10%에서 15%. 사실 이 무거운 주식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상승 포인트가 한 번씩 있단 말이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상 이 하락했을 때가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왔죠. 이제 호반 건설의 뭐 압수수색. 근데 이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가 호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열사 영향을 좀 받았던 걸로 좀 보여지는데 요것만 아니었어도 한 요 정도 유지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포인트적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1,500원, 1,600원만 지지를 잘 해준다면 충분히 상승 포인트가 나와요. 이거는 이런 차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거에도 있었던 차트입니다. 이건 이 전 차트죠. 이 전에도 이 1,600원 선 돌파하면은 1,800원, 2,000원까지도 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한전선이 1,500원에서 1,600원 사이가 최대 지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를 어, 넘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면은 상당히 뚫기에는 좀 횡보 기간이 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오늘 1,600원 선을 진짜 오랜만에 마감을 해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그렇고 사실상 이 상승했을 때 여기 이틀 구간 보면은 다 1600원 이상은 돌파를 했는데 마감은 1500원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 지지 라인을 한번 그려줘 봐야겠죠. 우리는 어떤 지지 라인이죠? 이 상한가 갔던 부분부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지지 라인을 구성을 해보면 정확히 여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1600원대가 수급이 굉장히 셌던 구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이 부닥치는 구간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런 큰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의 상승이 충분히 출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계가 매집을 했고요. 사실 기관계는 그냥 버텨주는 용이다. 버텨주는 용. 외국인이 많이 뺐을 때 그냥 기관계가 사들이면은 유지하는 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사실 개인 물량들이 지금 보면은 한 달 동향만 이렇게 딱 봤을 때 360만 주 정도 매도세가 있고요. 외국인도 500만 주 가량 이제 매수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이는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오늘도 이 대한전선이 프로그램 순매수 수량이 95만 4천 주가 되죠. 그러니까 매도 수량, 매수 수량 마이너스를 하면 요 정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세도 괜찮았고 기관계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보조 지표도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초기화하고 지금 이제 이평선을 사실상 잘 안 써요. 보조 지표를 쓰면 썼지. MACD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CCI 볼벤까지 볼게요 오늘은. 오늘은 볼린저 밴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제가 이 선을 이렇게 일부러 그려놨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하면은 이 좁아질 때는 하락 흐름,
좁아지고 이 지지선이 이게 예를 들어서 좁아지면서 이렇게 좁아질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잘 그려져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여기서 하락 추세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그리고 좁아졌다가 펴질 때는 상승 흐름. 사실상 이게 이평선이 이 지지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한번 지지선 그어 볼게요. 제가 지지선 1,500원 선이라고 했죠. 이 1,500원 선을 크로스로 잡고 넘어갔을 때 이게 벌려지면 상승 추세에 갈 가능성이 충분히 좋고요. 요게 만약에 지지선 아래로 이렇게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이죠. 떨어지면서 좁아지면 하락 흐름. 근데 볼린저 밴드를 보통 사용하는 건 이게 이평선보다 이 볼린저 밴드 CCI 그리고 MACD가 이 보조 이평선 우리 이평 지표 알죠? 아까 제가 방금 있었는데 삭제한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반응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뢰성을 많이 가져요. 특히나 이제 볼린저 밴드는 신뢰성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락 흐름 어느 정도 잡아줬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게 퍼져 갈 때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급량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제 모았다 이제 상승 추세로 좀 가야 된다. 항상 좁아졌다 올라갔다 좁아졌다 올라갔다 이거는 모든 주식에 있는 거예요. 하락하면 상승하는 게 있고 상승하면 하락하는 게 있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보조 지표도 한번 볼게요. 이 보조 지표 보시면 여기도 여기서부터 지금 골든 크로스가 데드 크로스 꺾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죠. 그리고 지금 매수량이 갑자기 이렇게 확 커지지 않고 일정량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충분히 맞지 않나 싶고요. 여기 부분은 좀 반대를 가리켜요. 원래 요 정도 구간이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맞다 하는데 이 CCI는 좀 반대를 가리키는데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률상 보조 지표를 4-5개 이렇게 본 다음에 거기서 절반 이상이 맞으면 상승 확률이 높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5개 지표 중에 한 3-4개가 하락을 좀 가리키고 있다라고 좀 본다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는 없어요. 확률상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얼마나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것만 잘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추후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이제 댓글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은영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샤프님도 항상 감사드리고 보슬빈님 감사드립니다. 광환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윤희님 항상 감사드리고 김은진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봉수님 완쾌 했어요 벌써 감사드리고요. 정옥님 마이너스 38% 처음 방송 참여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샬아라님 감사합니다. 범열님 감사드리고요. 오공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범열님, 오공님은 진짜 항상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저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또 따로 이제 연락도 또 주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우고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고고님 같은 경우에도 평단가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계속 모아서 이렇게 평단가가 낮아지잖아요. 대한전선이 상승 추세로 갔을 때 지수가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거 합쳐서 상승 추세로 갔을 때 요 금방 와요. 1673원은 금방 옵니다. 그 계속 모아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KC는 내일 꼭 방송 드릴게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오래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각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했는데 장기간으로 두신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비중 늘리면서 모아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계속 대응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인이. 그러니까 이 2,000원 아래여도 사실 2,000원까지 찍으리란 보장은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과거 차트나 아니면 대한전선 어떤 이슈를 봤을 때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충분히 2,000원까지는 손쉽게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뿐인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 대한전선은 금액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관점을 아예
이 비중을 그냥 늘려서 장기간 들고 가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대한전선에서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BDA님, 동학개미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요. 사실 믿고 대안 들어왔지만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늘 말씀을 2,000원 이상 물량 모아가라, 2,000원 나가라는데 제가 뭐 하락장에 본전차를 그렇죠. 그렇긴 하죠. 제가 여기서 이제 MBDA님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고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제가 지지선 정도 책정해주는 부근에 계신 분들 다 가지각색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MBDA님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은 금액대에 원래 있었다가 좀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저는 비중 좀 많이 늘려 가시면서 조금 조금씩, 만약에 총알이 없으시면은 이게 어떻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이제 총알 없다 그냥 두겠다. 예를 들어서 내 전재산을 다 들어갔는데 전재산이 막 금액이 커, 이 몇 억대. 근데 여기서 내가 돈 벌어봤자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씩밖에 못 들어가 최소. 그러면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비중 늘리면서 저는 계속 모아 가시면 중장기로 보실 때, MBDA님도 제가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알지만 계속 쭉 장기로 좀 보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 늘려 가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저는 MBDA님도 수익권에 충분히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은 이제 다 각각마다 개개인 사정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제가 방송하는데 다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댓글 장문으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님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궁금하신 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막 보통 이런 댓글 달으면 지우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안 지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릴 건 드리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건데 괜히 나 불리하다고 지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내일도 제가 대한전선 방송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고요. 내일은 KC도 제가 같이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